안녕하세요. 제4장 사회복지급여 및 재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3주차 3차 시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학습에 대해서 우리 학생분들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죠? 일단 급여를,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에 대해서 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 대상의 선정에 관해서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대상을 선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자를 이게 어떤 형태로 급여를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급여에 대한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학습 활동을 또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학습을 그 시간에 그 차시에 학습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습 활동은 다음 우리 중간고사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또 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시간이 없더라도 5문제밖에 되지 않으니까 객관식 5문제랑 또 가끔씩 제가 간단한 서술 문제도 내드리잖아요. 거기에서 그 중간고사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 시간을 내서 바쁘신 분들이니까 우리 학생분들도 따로 시간을 내서 뭐 시험 준비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평소에 제가 내드린 학습 활동만 제대로 하시면은 우리 학생분들이 중간고사를 또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적 관리도 또 잘 하셔야 되니까. 그럼 잔소리는 그만두고요. 오늘 제 3차씩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급여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표 4-3으로 급여 형태에서 또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자세하게 급여 형태에서 들여다보기 전에 한번 맛보기식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급여 형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이렇게 5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요. 또 특징들을 좀 잠깐씩 볼게요. 현금의 특징은 현금 급여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그리고 자유 및 자기결정권의 보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현금급여 예를 들어서 뭐 실업급여, 뭐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이 또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현물급여를 볼게요. 정책 목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고 대규모의 경제효과를 또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소비 단계에서 낙인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 또 직업훈련 프로그램 상담 등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증서가 있는데요. 증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 성격이다. 여기는 뭐 상품권도 있고 뭐 식품권 등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기회에는 노동시장의 경제에서 불리함을 또 제거한다. 농어촌 자녀나 장애인의 특례 입학, 또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예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동적인 교환 가치 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그 예를 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기 조금 쉬울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급여 형태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종류가 있다는 것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급여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여 형태는 현금 급여가 있죠. 첫 번째 현금 급여입니다. 현금 급여는 개인이 사회적 애로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득의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 급여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이제 급여 수급자가 자신한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본인이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이 현금 급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좀 선호하는 급여 형태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시장 기제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좀 좋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현금으로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또 원래 정책이 목표했던 바로 또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또 소비 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현금 급여입니다. 그럼 이런 현금 급여의 장점은 좀 뭘까요?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동시에 그 시장에서 직접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보면요. 첫 번째로 현금 급여는 개인이 시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복지 상품이나 또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거를 직접 자신 취향대로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렇지 않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 급여가 아니라 딱 어떻게 상품권이어도 조금 제한된 상품권이라면 당장이 필요하진 않지만은 이거를 어느 기한 내에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좀 본인의 선택에 좀 제한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급여가 보통의 대상자들에게는 수급자들에게는 좀 선호되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현금 급여는 개인이 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현금급여는 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와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죠. 개인처럼. 그 기관에서 필요한 거를 또 임의로 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현금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또 행정적 절차가 또 편리하겠죠. 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현금 급여를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또 지급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그 현금 급여는 생계급여로 형태로 좀 지급이 되는 경우고요. 당연히 자산을 또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자산 조사에서 가구의 소득이 좀 기준 이하일 경우에 좀 필요한 생활비를 좀 지원하는 또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구가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그 가구한테 매달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또 지급을 또 하게 됩니다. 보통 이 금액은 사등적으로 또 지급을 합니다.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등 지급을 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현금 급여가 이제 그 수혜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식비라든가 아니면 월세나 이런 거 낼 수 있는 주거비라든가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비 등 다양한 생활 비용을 또 지원하는 거니까 이를 통해서 좀 그 가구가 좀 최저 생활 수준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이 기초생활보장법의 또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현금급여 외에는 실업급여도 있을 거고요. 이제 또는 또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장애연금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현금급여는 복지정책에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좀 가구 생활하는데 좀 지원하는데 좀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금급여의 장점까지 봤는데요. 당연히 빛과 그림처럼
뭐 장점이 있으면 문제점도 있겠죠. 자,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부당한 소비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 즉 불필요한 곳에 좀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없어서 목표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비로도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생계비로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뭐 좀 호화로운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호화롭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뭐 레저 여가를 뭐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 돈을 가지고 뭐 사행성 뭐 이렇게 도박 같은데 돈을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현금으로 화폐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다 사용했는지 또 알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또 막을 수도 없겠죠. 이렇게 통제할 수 없어서 목표 효율성이 떨어지는 또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이 현금 급여를 통하여 확보하게 되는 구매력이 실제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지 상품의 가격과 조금 괴리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가도 또 다르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 이 돈을 가지고서 무엇을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구입을 하거나 또는 뭐 반값을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이 복지 상품의 이 정도 가격이 적정선이다라고 해서 현금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건 너무 가격이 차이가 나서 또 이렇게 효용감이 조금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형태의 두 번째는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물급여는 사회복지기관이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방법과 또 시장의 기능을 토대로 생산되어 복지상품을 개인이 소비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공공보조 수급자들에게 쌀을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나 또 재해 발생할 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이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뭐 의료 서비스나 뭐 교육 서비스 같이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현물 급여 중 물품을 직접 급여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는 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물 급여 같은 경우는 뭐 수혜자가 필요한 물품을 현금급여처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물질적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좀 보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푸드뱅크가 이제 식품을 필요로 하는 뭐 저소득 가구나 또 개인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보통은 뭐 이제 기관에도 제공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지역사회 아동, 지역 아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뭐 간식이나 또 아니면 또 아이들이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와서 먹는 또 음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후원을 받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렇게 식품 기부를 통해서 보통은 그 개인이나 기관이 좀 운영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영양을 지원하는 것을 이 푸드뱅크의 또 목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푸드뱅크에 등록된 저소득 가구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식료품을 제공받는 거죠. 이 식료품에는 뭐 다양하게 뭐 쌀도 있고 뭐 과일은 채소 등 다양한 식품으로 조금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걸 받는 수혜자는 또 자신의 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주구장창 딱 정해놓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이제 이 수혜자가 나한테 필요한 거를 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푸드뱅크 이제 신청을 좀 하게 되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또 식료품 박스를 또 수령하고, 또 이 박스에는 이제 기본적인 식사를 구성할 수 있는 재료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현물 급여인 이제 푸드뱅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식사를 거르는 가구에게 영양도 좀 공급하고, 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는 가구의 이제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는 효과도 있죠. 왜냐면은 사실 식비가 많이 들잖아요, 생각보다. 뭐 먹고 사는 문제니까는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이것만 또 어떻게 줄여도, 식비만 줄여도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데 내가 필요로 하는 다른 생계비에 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도 아주 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더 들여다보면은 가장 그 현물급여의 그 주택이 있죠. 현물급여의 가장 중요한 주택 지원. 이거는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임대주택이나 뭐 주거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가구에 또 주거 공간을 또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도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서, 이렇게 이 현물 급여는 수혜자가 필요한 자원을 또 직접 제공해서 또 생활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좀 기여를 하죠. 앞서 현금 급여가 갖는 그 단점, 한계점에서 저희가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시장에서 현금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 구매력이 실제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지 상품의 가격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를 조금 단점을 또 우리 현물급여가 또 상쇄시켜주는, 직접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물급여의 장점을 조금 볼게요. 당연히 이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또 제공을 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이 부적절한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금 급여랑 다르게 재화 이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거를 받아서 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의 부적절한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복지 상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게 될 경우 대량 생산의 방법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돼 있어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 생산하게 또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은 상품 가격이나 또는 질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현물 급여의 경우에는 현금 급여에 비해 목표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아까 현금 급여의 단점으로 이게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현물 급여는 목표 효율성이 좀 상대적으로도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물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는 이런 현물 급여에 또 좀 한계점이 있어요. 기능적 한계가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급여는 종종 개개인의 그 실질적인 복지 욕구와 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나 사회복지기관 주도의 생산 방식은 복지 상품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하고 획일하다 보니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욕구에 적절하게 좀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나 사회복지기관이 복지 상품의 직접적인 생산자가 될 경우 시장 원리 부재에 따른 각종 비효율성 문제로 관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현물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전적으로 요구되는 설비 투자의 비용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수급자에게 또 낙인감을 또 줄 수 있죠. 현금 급여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급 여부가 조금 노출이 되면 개인의 그 존엄성을 또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 그거를 어, 생산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현물을 또 보관을 또 해야 되고요. 또 이거를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비용이 추가적인 또 비용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운영 효율성이 목표 효율성은 높을 수 있어도 또 운영 효율성이 또 낮을 수 있는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 형태 중에서 세 번째는 증서인데요. 네, 증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그 현금 급여하고 현물 급여의 중간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증서는 현금과 현물 급여 형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장점 이상으로 뚜렷한 장점이 없는 좀 중간적인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급여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증서 중에는 미국의 식료품권, 푸드스탬프라고도 가장 그 대표적인 증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식료품권, 상품권, 또 노인분들의 이런 승차권 같은 거 있죠. 전철 무임 승차권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그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받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좀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요즘 더 많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류도 좀 사업의 종류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뭐 노인 돌봄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뭐 지원 서비스 또는 뭐 이게 임신 출산하고 나서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이런 증서의 형태의 좀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소득층 또는 특정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 지원 증서라고 해서 의료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또 좀 경감해주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해당 수혜자가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증명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저소득층 가구가 의료비 지원을 또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그걸 또 자격을 또 충족하면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 증서를 좀 발급해 줍니다. 그럼 이 증서를 받은 가구는 뭐 지정병원이나 또는 이제 모료기관에서 치료를 좀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분을 좀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경감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의료비 경감 혜택을 또 받다 보니까 가구의 그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또 이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중요한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중에 또 하나잖아요. 건강한 생활을 또 유지를 또 하려고 하고 또 사회적 불평등을 또 줄일 수 있는 또 혜택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특히 저소득 가구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바우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현금 급여도 있고 뭐 현물 급여도 있지만 이런 증서도 또 급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거를 또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또 긁어주는 거잖아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래서 이 증서도 또 아주 중요한 급여 형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급여 형태에서 기회입니다. 네, 기회는 눈에 보이지 않죠? 무형의 급여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용하고 교육에서의 기회를 조금 중요시하는
중요시하고요. 또 이 급여 형태의 목표를 좀 보면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나 또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집단에게 조금은 유리한 기회를 주어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또 목표이고요. 대상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은 여성, 또 장애인,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또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이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조금 유리한 조건이 부여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나 장애인에게 특례 입학을 허가하는 거겠죠. 또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이나 여성에 대한 고용 할당이 또 여기에 또 포함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회급여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형태의 복지급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 아니어서 또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를 앞서 들은 것도 있지만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대표적 예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좀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또 직업 기술을 또 교육해서 취업 기회를 좀 확대하는 목적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거는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능력 개발과 또 사회적 참여를 또 촉진해서 사회복지 목표인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하는 또 의미가 또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그 여성 경찰관 채용 문제 이걸로 몇 년 동안 좀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는 아주 많은 수의 여성 경찰관이 또 채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부정적 여론도 있었고 또 반면에 또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는데요. 이제 여성의 그 경찰관 비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제 채용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성별 차별해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는 이 직무를 경찰관은 아무래도 특수한 직무를 또 수행을 하다 보니까는 다른 그 직업과는 다르게 조금 육체적인 힘이 조금 더 필요할 때도 있죠. 물론 이제 그 부서가 굳이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서도 있겠지만 이제 일선 경찰들의 대부분은 어쨌든 육체적인 힘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또 사람들의 우려 섞인 그 여론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정책이든 어떤 제도든 다 좋고 다 나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일종의 사회 발달에 또 필요한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또 나올 수 있는 여론이다 보니까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세대 간이나 또 아니면은 이런 동성 또 여성 간의 그 성별에서 오는 이렇게 문제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요즘은 조금 서로 혐오하는 문화가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그런 부정적인 걸 좀 잠재우고 또 좋은 앞으로 그 나라의 좀 사회적 평등을 좀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또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또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여론이 나쁘면 이 기회를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또 차별받고 있는 이런 이들에게 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들은 보통은 이렇게 부작용하고 또 안 좋은 또 사회적 여론을 또 동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급여 형태의 마지막은 권력인데요. 권력은 수급자에게 정책 결정에 있어 권력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현금이나 또 증서처럼 쓰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현물이나 기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상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게 또 수급자 대표를 참여시킨다면 권력이라는 급여를 또 제공하는 것이겠죠. 또 이거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가 조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떠한 위원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을 수급자로 채우지 않는 한 다른 집단 의견이 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럴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부여된 권력은 그냥 형식에 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급여 형태의 마지막 서비스가 있는데요.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재에 나와서 조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서비스는 가정보호, 또 개인상담, 또 케이스 매니지먼트, 또 직업훈련 등과 같이 수급자를 위한 재반활동이라고 했고요. 또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여기까지 급여 형태까지 지금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뭐였죠? 사회복지 그 정책의 재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에서 고지한 대로 오늘도 이번 차시 학습 활동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